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당권을 향한 당내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에 출마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사람에게 나오지 말라는 저격용 메시지를 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TK 지역 민심 보수층의 바로미터로 통하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이었는데요. 유 전 의원과 나 전 의원, 당권 도전 여부를 아직 저울질 중이죠. 대구 경북에서 1위 했다니까 그게 제일 반갑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있으면 꼭 하겠다. 저는 아직 그 당대표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그렇게 깊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두 사람에게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제발 나와라요. 차기 총선의 승리를 위해선 당내에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개혁 보수, 나 전 의원은 전통 보수, 본인은 중도 확장성, 각자의 명확한 색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는 필수입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보자는 건데요. 3파전으로 정리한 차기 전대 후상. 그런데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분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김기현 의원, 안 의원이 공언한 헌신을 주문했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차기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만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을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안 의원, 과연 수용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으로 나와라. 꽁도 먹고 알도 먹으라면 안 된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성격은 꽁도 먹고 알도 먹어야 되거든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안 의원, 이 출마를 호출한 이 두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오지 마라 되래 저격을 했죠. 유 전 의원을 향해선 대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라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과거 사례를 소환했는데요. 이미지 정치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 시절 대여 투쟁 당시 레드카펫을 깔고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전국을 진두지휘했던 나 전 의원. 이어진 총선 결과는 아시는 대로입니다. 나경원! 여러분, 이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그들 총선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나와라, 나오지 마라. 결국 선택은 두 사람의 몫이겠죠. 당권 도전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 치열합니다. 유 전 의원은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죠. 뭘 망설이냐 유승민, 당권 도전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올린 기사엔 유 전 의원의 여론조사 선전이 역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미 민심뿐 아니라 당심도 돌아서고 있다는 거겠죠. 반면 나 전 의원은 당심에선 엄연히 내가 1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항상 제가 1등이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나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유 전 의원을 앞선 모습입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1위를 한 건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 경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경선 때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보다 한 10% 넘게 나와서 사실은 민주당이 선택한 우리 당의 그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신 형국이 되어버렸죠. 근데 당시 후보로 꼽힌 오세훈 후보, 재보선은 물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죠. 글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선거에서도 역선택을 한 걸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나 전 의원의 주장.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좀 살펴볼까요? 지방선거 직전 50%를 돌파했었던 후 시절이 한마디로 무색해졌습니다. 3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5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 민심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절반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35%의 뜻만 모아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죠. 당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도 확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당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출할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이제 뭐 비대위가 결정하겠죠. 김 전 최고위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에 진심인 편인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선 그 패를 보여주겠다며 직접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었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한다. 공개 선언도 했는데요. 당시 민주당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냐 반발을 하자 이렇게 되받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의 역선택,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스스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경선 결과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사람들 조직적으로 한다면 그게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 노력을 해봤지만 전혀 민주당 경선에 전혀 그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스스로 영향력이 없다고 인정해놓고 이제와 다시 역선택을 우려한다라.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뭐가 되는 걸까요? 누가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가장 망가질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국민의힘을 망칠 사람, 정치권에선 윤심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1번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볼 것이다.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 그 안에 힌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인데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비슷한 사람을 다시 세울 순 없다는 겁니다. 이 내부 총질이 아니라 뭐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거죠, 사실은. 그때 상황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죠. 어쨌든 네. 당이 지금까지 망가진 게 다 그런 사람들 때문 아니에요? 유 전 의원,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죠. 곱게 보일 리는 없을 듯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안 누가 있을까요? 현재 당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함께 다닌 건 물론 같은 고시원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전 의원은 내가 친윤이다.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친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적인 연도 많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과? 정치라는 거하고 개인적인 인연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과 나경원 의원은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몇 차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일단 피신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싫어한다. 윤 대통령이 어려울 때 정작 친구가 돼주지 못한 모양입니다.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을 자처하고 있죠. 그럼 안철수 의원은 어떨까요?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못 믿겠다라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믿겠다. 예, 왜냐하면은 도대체 우리의 바지 사장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뜻대로 과연 공천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못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안 의원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죠. 자기 정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친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있는데요.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지지세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분을 당권자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윤 결사옹위에 나선 권성동 나와요? 본인 나오려고 그래요. 권성동 의원도 저는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총선을 치르는데 이제 임기 초 아니에요. 뭐 2년밖에 안 될 때인데 그렇게 되면은 안정된 당내 세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정진석 비대위가 친윤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줄잡아 100여 곳의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67곳에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도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바꾸겠다. 누가 이준석하고 친해? 누가 유승민 전 대표랑 친해? 그런 당협위원장 누구야? 이런 분류까지 끝내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죠. 지난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패한 이유, 경기도 내 59명의 당협위원장 가운데 50명 이상이 당시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많은 당협위원장님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잘못 줄을 서서 계시는데 그게요 이렇습니다. 제가 당선이라면 당연히 경기도의사의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원하지. 경기지사 선거 결과 아시는 대로입니다. 민심이냐 당심이냐 논란, 역선택 방지와 당협위원장 교체, 관역은 한 곳을 향한 듯한데요. 국민의힘 전대 결과 그리고 내년 총선의 승패 어떻게 갈릴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민심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심이 결정을 하고 마치 일본처럼 민심이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파벌 보수들이 뽑는 것처럼 재밌는 현상이에요.